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욱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과 정신을 챙기고 돌아봐야겠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슬슬 땀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땀이 나는 뭐 부위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땀이 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알아두면 좋을 땀 관련된 상식이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여름에는 그러니까 땀이 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땀이 나는 시기는 더울 때 나는 게 원칙이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낮에 좀 적당히 움직이는데 땀이 난다. 그 다음에 땀이 나는데 땀이 나고 나서 약간 상쾌하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땀이 날 때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땀이 식은 다음에 오한기가 있거나 땀이 좀 나고 기운이 좀 빠진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땀이 나는데 잠잘 때 땀이 난다. 예,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방에서는 이때 이제 낮에 좀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은 땀이 나지 않는데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땀이 났는데 좀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면서 약간 오한기가 든다. 이 경우가 이제 양기가 부족한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밤에 땀이 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음혈이 부족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땀 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머리나 얼굴 쪽으로 땀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인체의 상기, 머리, 가슴 쪽에 땀이 나는 경우에 상기가 이제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손이나 발바닥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손 쪽은 심장하고 이제 폐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하거나 시험 볼 때 좀 두근거리거나 또 남 앞에서 발표할 때 손과 발에서 약간 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발에서 땀이 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대변, 변비가 있을 때 손발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손발에서 땀이 나는데 변비가 있다 이랬을 때는 손발에 땀이 나는 걸 먼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을 보강하는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 몸에서 땀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세가 높으신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런 어르신들의 경우에 땀이 나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로 원기가 극도로 허약해진 경우이기 때문에요.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 여름이 오면 냉방병을 호소하는 분들 많아지는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냉방병의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냉방병에 앞서서 뜨거운 여름 이제 온열 질환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여름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겪을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나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여름에 덥다 보니까 예, 수분이 부족해지는 이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 이제 혈당이 떨어지시는 분들의 이제 저혈당 증상 또 음,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예, 식중독이라든지 이제 일사병, 예, 열사병을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냉방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질환인 거잖아요. 예,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에어컨과 같은 냉방 기기 때문에 생긴 네. 병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냉방병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냉방병의 이제 정의는 그 여름에는 원래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은 모든 현대인들이 이제 오히려 여름이 시원해집니다. 네. 예, 그래서 내 몸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내 몸에 이제 항상성이 깨지면서 예, 감기 증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소화기 증상이라든지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총칭해서 냉방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동의보감에서는 똑같이 이 병을 중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여름에 중서병과 이제 중열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예, 중열증은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예, 일을 하시면서 해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탈수 증상이 있으면서 병이 오는 증상이 하나가 있고 예, 예. 동의보감의 중서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도 여름이지만 시원한 데서 일을 안 하고 네. 시원한 것을 이렇게 좀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예, 예.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한이라든지 네.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이 중서 증상이 있는데 이게 냉방병의 증상이나 원인과 온도 차이만 조금 있지 네네. 여름에 서늘한 곳에 있으면서 네. 차가운 것을 먹으면서 질병이 오는 원인과 증상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냉방병이라 그러면 야, 냉방병의 원인이 뭐야? 이러면 이제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네. 뭐 에어컨 때문이지 뭐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고 끝이거든요. 예. 근데 이 냉방병에도 원인이 좀 다양하고 좀 더 명확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제 에어컨이 요즘 그 딱 있는데 어떤 분은 아우 너무 시원하다 살 것 같다. 맞아요, 또 맞아요. 한 분은 일단 여성분들 스카프나 또 옷을 하나 가디건 준비해서 이렇게. 입고 또 우리가 전철을 타봐도 온도가 아주 시원한 곳. 네. 그 다음에 조금 양냉방. 네,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항상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몸이 워낙 지치고 힘들면 차가운 곳에 가면 몸이 오한이 들고 또 위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첫 번째가 이제 내 몸이 지치고 힘들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밖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동의보감에 보면 여름에는 적절히 땀을 내줘야 됩니다. 밖의 온도가 더우니까 내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내야 적절하게 이제 내 몸의 이제 세포의 기능 또 오장육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름인데 밖에서 내 오장육부의 원래 유전자가 여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름의 생활은 요즘 다 시원한 곳에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온도가 5도 차이가 아니라 뭐 1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밖에 나갔을 때는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면서 어떤 신경이 많이 문제가 오냐면 자율신경계에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몸이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 않고 요즘 젊은 분들 건강한 분들은 뭐 밖에 나가면 바로 또 덥고 또 시원한 곳에 건물에 들어가면 바로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제 몸이 약해지거나 연세가 높아진 분들은 이 적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온도 차이가 높아지면서 찬기가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율신경의 기능이 깨지면서 내 몸의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름에는 원래 더우니까 땀을 적절히 내면 내 몸이 시원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점심 때 이제 밥을 먹고 땀을 좀 나고 그러면 약간 기운이 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뭔가 밥을 먹고 열이 났는데 땀이 나면 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이게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땀을 약간 내줘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자꾸 시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땀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덥기 때문에 예, 밖에서 이렇게 음료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항상 따뜻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시원한 또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다 보니까 위와 장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냉면은 겨울에 먹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온면은 여름에 먹는 거고. 네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우리 몸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달라진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 바깥 온도. 예, 그래서 여름에는 바깥쪽이 약간 덥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차야 내 몸의 심부와 외부의 온도가 적절히 유지를 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밖은 찬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열기가 있기 때문에 땀을 빼서 시원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따뜻한 것을 먹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밖에는 땀을 못 빼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쓰고 오히려 덥다고 답답증이 나서 찬 것을 먹다 보니까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통이 있고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복통이나 설사,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복날의 개념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이제 따뜻하고 뜨끈뜨끈한 삼계탕을 먹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름에는 사실은 기운이 쭉 빠지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이제 땀나죠. 뭐 요즘 에어컨이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여름에 땀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습도가 높으니까 잠을 또 못 자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원기가 축 처지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제 복날에 그나마 좀 단백질을 섭취해서 이제 원기를 회복을 하려고 했던 그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 소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 이런 분들은 겨울에는 항상 따뜻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어디를 가도 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원기가 없는 분들이 여름에 체력이 더 떨어지고 몸에 힘이 좀 더 빠지고 소화불량 증상, 감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냉방병 이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서 증상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냉방병의 증상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증상은 크게 외감 증상과 내상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감 증상은 이제 감기 증상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든지 콧물, 재채기, 뒷목, 근육통, 오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외감. 밖에서 찬기, 선풍기나 에어컨을 쓰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위와 장은 따뜻한 음료,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더우면서 시원한 음료나 음식을 먹다 보니까 복통이나 소화불량,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장염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특히 또 이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좀 어그러지거나 또 하나는 이제 생리통이나 냉대야가 심해지는데 이 증상 자체가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냉방병으로 인해서 이 생리, 월경에 대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냉방병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이제 그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감기 증상처럼 느껴져도 아, 나 혹시 코로나19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그렇죠. 하는데 냉방병과 감기와 코로나19의 증상이 물론 다르지만요. 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예, 비슷한 점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감기나 코로나는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고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증상은 호흡기 증상으로 비슷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화불량 증상도 나타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냉방병은 바이러스가 침범한 게 아니라 찬기를 자꾸 받아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잠깐 벗어나서 따뜻한 곳에 가면 이 증상이 바로 호전되는 겁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증상이 호전되면 냉방병으로 이때는 이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환경을 좀 바꾸었는데도 네. 계속 근육통이나 목이 붓거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아, 내가 냉방병이구나 인지를 하더라도 병원을 찾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뭐 이러다 지나가겠지 하고 이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냉방병을 좀 이제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요럴 때는 그래도 병원을 가야 한다, 한의원을 가야 한다, 뭐 요런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예, 그걸 제가 적어왔는데요. 예.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6가지 중에 3가지가 있으면 전문 한의사의 이제 진단을 받아서 냉방병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첫 번째가 여름만 되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의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한다. 두 번째, 잦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그냥 괜히 피곤해진다. 세 번째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복통이나 설사 등 다양한 복부의 증상이 나타난다. 네 번째는 여성의 경우에 여름만 되면 생리통 증상이 심하거나 생리불순 증상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의욕과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 마지막 6번째, 이제 환기를 시키거나 에어컨을 끄거나 또는 밖에 나가면 이러한 재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에 3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냉방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냉방병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냉방병에 취약하다? 그런가요? 이건 뭐 그냥 남녀의 구분이 딱 있는 건 아니고 그냥 50%만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추위에 강하고 이제 약한 경우에는 남자, 여성에 따라서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은 추위에 이제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체질이라든지 호흡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냉방병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해 매일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아까 박사님께서 뭐 잠깐 이제 한 20-30분 정도 나가서 땀을 흘리고 오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운동은 적절히 해주는 게 필요한데 땀을 너무 과하게 흘리면 오히려 체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원기가 떨어지신 분들이 항상 체력을 보강을 해야 되고, 또 땀을 난 다음에 너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피부의 자체에 이제 순환에 오히려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그 다음에 그 적절한 운동의 기준점이 본인의 체질의 강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20-30분 좀 걸었는데 뭐 상쾌하고 약간 따뜻한 물로 했는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한 20-30분 했는데 몸이 아직 안 풀어졌다. 한 1시간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했는데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갑자기 피곤이 몰려온다. 예, 이건 내 체력보다 운동을 과하게 하고 또 땀을 많이 흘린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냉방병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잠을 잘 때 배를 따뜻하게 덮고 자면 좋다? 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배에는 이제 오장육부가 있고 특히 복대동맥 아주 큰 동맥이 있는데 네. 이 여름에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원칙. 왜냐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손발은 내놓게 자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 몸의 중심부의 심부의 온도는 따뜻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가 약간 고프면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식사를 배부르게 하면 예, 여기 배부터 네. 올리고 까고 잔다라는 예, 표현을 하죠. 예, 그렇게 잡니다. 네. 예, 그러면 이쪽으로 배꼽을 통해서 냉기가 들어가고 또 자꾸 차가운 곳만 다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예. 여름에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 남자분들 이제 술 먹고 야유에 가서 대청마루에서 잤더니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네. 양치질 할 때 물이 샌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배를 덮는 것이 원칙인데 예. 배를 덮기 위해서는 저녁에 적절한 음식을 과식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냉방병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냉방병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일단 원인이 4가지이기 때문에요. 4가지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든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항상 여름만 되면 내가 몸의 체력이 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 여름에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봄에 몸 관리가 잘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동의보감에 보면 여름에 이제 섭생이 나왔는데 여름에 섭생은 항상 밖을 좀 사랑을 하고 또 하나 땀을 좀 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여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여름에 병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가을에 감기 증상이 잘 생기고 겨울에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 체력이 좀 떨어졌는지 이때에 따라서 이때 오히려 여름에 보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근무하는 곳, 내가 생활하는 환경의 온도가 너무 차서 5도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제 외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주로 땀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경우에는 이제 밖에 꼭 근무하시다가 밖에 따뜻한 곳에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가고 환경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들어오실 때도 한 20분 정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양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그늘진 곳에 가더라도 약간 햇빛이 있으니까 약간 한 20, 30분 정도 걷고 사무실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여름에 한기를 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가운 음료를 많이 이제 먹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가 이제 위와 장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차가운 걸 먹으면 압니다. 차가운 걸 먹으면 복통설사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뜸요법이라든지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여름에 동의보감의 치법에 보면 땀내는 겁니다. 그래서 냉방병이 있든 없든 여름에는 항상 제가 이제 여름에 치료하고 냉방병이 걸리지 않았어도 낮이라든지 이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또는 아침에 약간 땀내는 운동을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밖에 온도가 지금 냉방병은 차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덥기 때문에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데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차요법으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향유와 이제 강활 이 차요법을 같이 집에서 치료하면서 먹도록 권하고 있는데 땀내는 운동을 해주면서 이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냉방병 치료 사례는 67세 여성분으로 157cm, 57kg, 3년 전 6월 중순에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빌딩 청소 업무를 새벽 5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 계셨고 현재 이제 고혈압약, 심장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복용 중입니다. 5월 초부터 이제 몸살기, 설사,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고 평상시에 항상 늘 부지런한 편이었고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 5월부터는 힘이 빠지고 땀도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고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를 쐬면 더 심하고 좀 더운 곳에 가면 증상이 조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진단은 상기 환자는 맥이 부하면서 힘이 없었고 또 1분의 맥동수는 54맥으로 느렸습니다. 맥이 부하고 또 힘도 없고 느린 맥과 땀이 나는 증상은 몸이 차고 허약한 데다가 이제 빌딩 내에서 이제 차고 건조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냉방병 증상인 감기 증상과 소화기 증상이 함께 발생했던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몸이 좀 따뜻해져야 되기 때문에 땀을 막는 보약과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 그 다음에 피부에 한기가 침범해서 차가운 사기를 몰아내는 약을 1개월 투약 후에 완치한 사례입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냉방병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름철만 되면 냉방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혹은 평소 질병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냉방병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냉방병이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방병이 있는데 위감 증상이 나타나는 분, 또 하나는 이제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시는 분. 그래서 냉방병이 있는데 위감 증상, 머리가 아프다든지 콧물 재채기, 오한이 든다든지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는 향유와 강화를 각각 이제 10g 또 5g씩 향유 10g, 강활 5g 해서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끓이시면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냉방병인데 소화기 증상,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향유와 이제 백편두를 각각 10g씩 해서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을 900cc 넣고 20분 정도 끓이셔서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따뜻하게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그 위감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상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감기 증상도 있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약을 같이 끓이시면 됩니다. 네. 향유, 백편두, 강화를 각각 6g씩 해서 똑같이 다리는 방법은 같이 다리셔서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향유, 강활, 백편두는 좀 낯선 약재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향유, 백편두는 동의보감이나 그다음에 방약아편에 보면 여름에는 뭐 감기약이 있든 보약이 있든 소화기 약이 있든 향유, 백편두는
여름 입하에서 입추되기 전에 약을 넣어주면 무조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름에 배를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찬기를 제거를 하는 그러한 약재입니다. 특히 이제 향유는 내 몸에 이제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강활은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백편두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원기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안 제 한방차를 따라놨는데요.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죠? 냉방병이 있는데 소화기 증상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뭐 냉방병이 없더라도 시원한 음료를 주로 마시기 때문에 네네. 항상 뭐가 속이 좀 뭐 불편하다 그러면 이 향유와 백편두 차를 차처럼 연하게 끓여서 내가 오늘 좀 찬 거 먹었네, 좀 과식했네, 여름만 되면 좀 속이 안 좋네, 이런 경우에는 이 향유 백편두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방차를 마셔 보겠습니다. 오늘 낯선 한 약재들이다 보니까 맛이 되게 궁금해집니다. 단맛도 있으면서 매운맛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쓴맛도 있고 살짝 신맛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맛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단맛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기운이 좀 빠지고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해지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단맛이 들어가면서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매운맛을 약간 먹으면 갑자기 에너지가 좀 생기게 됩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약 자체는 향유백편두 이 약 자체는 입추가 되면 또 처방이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주로 그냥 시원한 걸 그냥 달고 산다. 그런데 내가 좀 과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은 꼭 입추가 아니라 겨울이 돼도 이 향유 백편두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요거는 박사님 저의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한방차도 물론 우리가 뭐 이제 마실 수 있지만 냉방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음료라던가 아니면 음식이라던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라도 아니면 뭐 앞으로의 예방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저 냉방병이 걸렸는데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감기 증상은 대부분 이 피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피부로 들어가는 질환은 땀 내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매콤한 음식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주로 잘 먹는데 좀 밥맛이 없다. 그럼 멸치에 고추장 찍어 먹거든요. 그러면 고추장 먹으면 땀이 좀 나니까 약간 으슬으슬한 기가 좀 없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커피에 이제 계피, 육계가 있거든요. 시나몬 이 자체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약간 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고 자기가 근무하는 곳,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좀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런데 또 에어컨을 받으면 또 싫고 약간 겉옷을 입는다. 이랬을 때는 제가 그냥 따뜻한 커피든 시원한 커피든 거기에 이제 시나몬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먹게 되면 도움이 되십니다. 냉방병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말씀해 주세요.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방병을 앓는데 주로 외감 증상, 감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합곡과 외관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합곡은 본인의 이제 엄지손과 두 번째 손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양쪽 뼈가 만나는 부분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왼쪽,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오른쪽. 그래서 왼쪽
손에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엄지, 두 번째 손 만나서 오목한 곳을 누르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10초씩 해서 5세트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찬기가 들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 외관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제 손등에 횡문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에 본인의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냉방병인데 외관 내상 증상이 있다,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한다, 이런 경우에는 합곡화 내관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의 반대가 내관인데 아래쪽 손목의 내측의 횡문 주름에서 본인의 네 번째 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 그래서 손목 가운데에 보면 인대가 있습니다. 힘줄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가운데에 누르면 약간 뻐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뻐근한 인대 사이에 이제 2촌 정도를 누르는데 뻐근하게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감 증상도 있다, 내상 증상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합곡을 먼저 하고 외관과 내관을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을 이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75세예요. 네. 156이요.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43kg요. 네. 최진용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오래전부터 한쪽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그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무릎 뒤에 무릎 반대쪽에 어떻게 불편하세요? 주먹만한 혹같이 그런 게 생겼어요. 계란같이. 예.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차고. 예. 그리고 이제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요. 예.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이제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침에 그 찬물을 마셔도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해바라기 씨를 물고 있다가 뱉으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거는 괜찮은 건지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어머님께서 현재 눈물은 어느 쪽 눈에서 나십니까? 오른쪽이요. 예. 안과에서 검진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예. 그러면 현재 그 무릎 오금에 그 반대쪽에 계란만한 그 물혹 같은 게 지금 생겨 있잖아요. 예. 이것도 혹시 정형외과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고 그냥 얘기로 듣기로는 그게 무슨 물주머니라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랫배가 이제 차시고, 그러면 현재 어머님 이렇게 건강검진은 정상적으로 계속 받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았어요. 그러면 건강검진 받으신 지도 몇 년 되신 겁니까? 네네네. 예.
어머님 현재 혹시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약을 잘 안 먹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랫배가 차고 손가락 마디가 쑤시는데 여기에 붓기도 있으세요? 손가락이 쑤시기만 하시는지 이렇게 빨갛게 좀 붓는 증상도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오전에 이렇게 찬물을 좀 드시면 그 속이 소화가 뭐 불편하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이 있다가도 또 괜찮다가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연세가 지금 75세시고 현재 이제 아랫배가 차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드실 때 좀 찬물보다는 약간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씨를 뭐 이렇게 물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약간 따뜻한 물을 좀 마셔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랫배가 차시니까 아랫배 쪽에 이렇게 핫백이나 이렇게 그 어머님 손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300회에서 500회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살짝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더 되십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무릎 뒤쪽 오금에 이제 계란처럼 지금 붓기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예, 이제 지방종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정형외과에 가서 예, 진단을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눈물 나는 거하고 아랫배 찬 거하고 또 하나 지금 관절 지금이 쑤시고 좀 아프시잖아요. 네네. 예, 이 눈물이 나시는 게 그냥 이렇게 집에서 TV 보고 이렇게 계실 때도 눈물이 나십니까? 밖에 나가서 나갈 때 주로 많이 나고요. 예. 집에서도 늘 그냥 이렇게 자주 한쪽 눈이 안 좋아요. 예. 저기 보이는 건 시력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네네네. 네. 현재 이제 그 눈물이 이제 자꾸 나온다는 것은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면서 이제 눈에 이제 바깥층에 이제 눈물막이 있는데 이게 맥락막을 통해서 기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랫배가 차다는 것은 이제 위하고 장 쪽에서 이제 순환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설사는 잘 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지금 마디가 이렇게 쑤신다고 한 것은 이제 지금 보여질 때는 이제 퇴행성 관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몸무게가 43kg인데 몸무게가 예전부터 이 정도 몸무게가 나가십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대변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주로 한 번 정도인데 어떤 때는 한 이틀에 한 번도 보고 그러죠. 설사는 잘 안 하십니까? 네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황정. 예, 그 다음에 황기.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각 4g 넣으세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예, 또 하나는 연자육. 연자육. 예, 연자육 3g. 예. 일단 평상시에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십니까? 예? 얼큰한 거. 음식 드실 때 좀 얼큰. 보통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한쪽이요. 생강이요? 예. 생강 한쪽이요. 예, 지금 그 약재에다가 물을 900cc 넣으세요. 900cc. 예, 그렇게 하고 한 20분에서 25분 달이시면
100에서 예. 120cc 나옵니다. 예, 예. 예, 그거를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식사 후 1시간. 예, 예, 예. 아침, 저녁으로요.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무릎 뒤에 오금에 이렇게 계란처럼 붓기가 생긴 것은 이제 지방종이 생겨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하다가 보면은 뭐 주사기로 뺀다든지 어떤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관절이 약하시고 이제 무릎에 오금에 어찌되었든 지금 지방종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눈물 한쪽에만 이제 나오시고요. 또 아랫배가 차시고 관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 세 개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연관은 그 뭐 연관되어서 질병이 나타나시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연세가 50세, 60세가 넘게 되면 한방에서 이제 위기라고 있는데 이제 눈이라든지 우리가 피부라든지 밖을 호위하는 막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기라고 하고 또 위기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눈 자체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맞게 되면 네. 건강한 분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눈물막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눈은 맥락막을 통해서 피와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피 공급이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심장을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자육과 또 환기로 해서 이제 위기를 좋게 하고 연자육을 통해서 이제 심장을 보강을 해서 맥락막을 통해서 눈으로 영양분과 이제 산소가 공급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아랫배가 차다는 것은 지금 이제 소음인 체질로 보여지는데 네. 이 아랫배가 차면 당연히 이제 장에서 연동 운동이 안 되고 또 영양분을 흡수를 제대로 못 하니까 관절로 영양분,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고 피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 이제 관절에 그 염증기 빨갛게 붓는다든지 붓기는 없고 굽혔다 폈다 할 때 이제 쑤시는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로 지금 생각이 되어져서 퇴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관절에 피와 영양을 많이 공급을 하고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때 이제 대추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제 감초가 기혈을 따뜻하게 해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정, 황기, 연좌육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황정은 동의보감에 보면 신형편에 있는데 가장 1차적으로 단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처방이면서 우리 인체 오장육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간장부터 10년 주기로 해서 이제 심장, 소화기, 이제 폐기관지, 콩팥, 방광이 계속 약해지니까 이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황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님께서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이제 관절이 약하고 눈,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도 같이 있고 현재 이제 오금 자체에 이제 지방종이 있는 것은 한방에서 이제 그쪽 경락이 방광 경락이기 때문에 이 방광 쪽하고 이제 콩팥 원기를 보호하는 게 이 황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 여성인데요. 얼마 전부터 눈밑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도움되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증상이 계속돼서 불편합니다. 눈밑 떨림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눈밑 떨림, 눈 떨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많이 겪는 증상인데
백이면 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무슨 아까 말씀하신 요 영양제도 그런 영양제가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눈밑이 떨린다는 것은 현재 이제 직장 다닌다고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보면서 이제 눈 쪽으로 기혈 공급이 가야 되는데 눈 네네. 주변에 이제 근육이나 혈관 자체가 이제 약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제 마그네슘 부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영양제를 먹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쪽 개념이 아니라 이제 몸의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현재 뭐 진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여성분에서 체질을 감별을 할 수 있는 게 생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여성분이 생리가 그냥 일정하다고 하면 이제 다른 원인에서 찾는데 생리가 주기가 원래 한 28일에서 30일 주기, 그러니까 30일 주기로 해서 생리가 좀 빨라진다. 그러니까 28일이다, 뭐 27일이다 이런 경우에 생리가 2, 3일이라도 빨라진다. 그러면 동의보감에 보면 혈이 허해서 이제 열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혈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당귀와 청궁을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생리가 30일을 넘어가서 생리가 만약에 이 여성분이 늦어진다. 뭐 35일에도 하고 40일에도 하고 이렇게 늦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차다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혈이 허한데 이제 차기 때문에 이때는 당귀와 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냉방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폭염이 지속되면 사실 우리가 에어컨 없이 산다를 이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 냉방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밖에 실외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내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빌딩 증후군이라고 해서 건물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환기를 내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밖에 건물 밖이라든지 지금 사무실 밖에 자기가 나가면 따뜻하고 덥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자신이 나가서 좀 따뜻한 곳으로 가서 스스로 이제 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맑은 산소를 흡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렇게 냉방병의 증상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감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잘 쓰는데 이제 오전에 진료가 끝나고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근무를 하다가 보면은 약간 머리도 약간 두통이 있고 뒷목도 좀 뻐근하고 으슬으슬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밥을 먹고 밥은 먹는데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약간 따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땀이 좀 납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 그 오한기나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나 또 요즘 자외선이 강하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양산 또 뭐 없으면 그냥 우산을 쓰고 식사를 하고 이제 밖에서 한 2, 30분 정도 이제 걷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냉방병이 있는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곳에 가거나 에어컨을 쓰면 오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배가 살살 아프면서 복통이 있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있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따뜻한 차나 이제 음료를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항상 배 쪽에 핫백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냉방병은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실내를 자주 환기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냉방병 증상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